히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상승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에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2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데모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차트입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 그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을 좀 짐작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조정을 좀 짐작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량에서, 자, 여기서는 이런 상한가는 대량 거래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자, 갭을 보세요. 갭을 24% 띄웠어요. 24% 띄우고 이 아래 꼬리가 없이 깔끔하게 양봉을 만들게 하면서 거래량은 목요일 대비 줄어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갭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되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다는 건 순수하게 이게 다 100% 매수 거래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일별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4월 28일 목요일날 체결 강도가 156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갭이 동반되고 아래 꼬리가 달리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자, 114죠. 114. 어쨌든 체결 강도가 조금 약해졌죠? 체결 강도가 좀 약해졌습니다. 약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큰 폭의 갭을 동반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전일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래량이 작을 때, 전일 대비 거래량이 작을 때 맞는 말인 거고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래 꼬리 달리고 이런 상한가에서 어떤 이 매수 체결 강도가 줄어든 거는 순수하게 이게 100% 다 매수 거래라고 보기 힘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수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상한가에 안착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매수의 힘이 한 60%, 매도의 힘은 40%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억지로 상한가에 안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상승 출발해도 모자란데, 보세요. 다음날 대비, 전날 대비 약세 출발하잖아요. 2% 정도.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에 달리긴 했지만은 바로 하락으로 전환돼버리잖아요. 하락으로. 오늘 시간대별 볼까요? 매수힘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무슨 조심?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자, 갭이 동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4%가량 갭이 동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가 달리고 대량 거래가 전날 대비 거래량이 더 많이 수반이 됐다는 것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적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데모를 오늘 픽한 이유가 뭐냐면은, 참 시장의 테마는 빠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 우크라이나 테마가 이제 비료라든지 전쟁이 지속이 됐을 때, 전쟁을 시작하고 지속이 됐을 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뜰 수 있을 만한 테마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전후복구, 시장이 한 발짝 빨리 움직이죠. 전후복구.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뒤를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면전을 준비를 한다라는 건 전쟁을 질질 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전면전 한다는 건 빨리 끝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낸다고요? 이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으면은 러시아는 필요 없어요. 여기만 점령하면 돼요. 이렇게만 점령하면 됩니다. 여기 마리우폴, 크림반도, 헤르손, 오데사. 마리우폴 한 구조, 오데사 한 구조. 오데사는 한국의 부산 역할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흑해로 진출하기 위한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헤르손, 우크라이나 밀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 지역만. 그리고 크림반도 아시죠? 공업지대? 물론 순수 공업지대는 아닙니다. 다른 농업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 마리우폴, 여기도 항구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여긴 필요 없어요. 여긴 필요 없어. 여기 이렇게만 점령하면 땡이에요. 그리고 이 크림반도를 육상으로 러시아와 연결하는 거.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끝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폐허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꼬라지 부리는 거죠. 꼬라지. 어찌 보면 꼬라지 부리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전후 복구를 준비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전후 복구를 준비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압 브레이커를 만들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앞에 보면은 이렇게 포크레인 앞에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유압 브레이커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요거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땅 구멍 내가지고 이렇게 땅 이렇게 콘크리트를 걷어낼 때 그리고 이 그 건물 철거한 데 같은 데 보면은 포크레인이 요런 걸로 건물 이렇게 막 찍어서 그냥 부셔버리죠? 그래서 요 유압 브레이크를 만들어요. 브레이크를 만드는데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유럽 벨기에에 지사가 있습니다. 판매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압 브레이크를 판매하고 그리고 AS 같은 서비스도 하고요. 그러면서 노르웨이의 하이맥스라든지 독일의 슈킹게 같은 기업들이 이 회사의 거래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연결 씌워보게 되면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면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전후 복구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하잖아요. 그죠?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 폐허 건물을 이 건설기를 통해서 이제 부시게 되면 잔해가 나오겠죠. 잔해. 이 폐기물 업체도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폐기물 업체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폐기물 업체가 인선이엔티라든지 코엔텍이라든지 뭐 KGT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물론 유럽에 진출하는 건 아니에요. 유럽에 매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테마라는 게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데모도 조금 전에 벨기에 판매법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뭐 실적인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연결 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 쪽에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폐기물 쪽 보게 되면은 이제 인서니언트라든지 코엔텍이라든지 KGTS 이런 기업들이 연관성에 의해서 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전후 복구. 예전에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으로 건설주가 움직이긴 했어요. 건설주들이. 특히나 건설주들은 중동 쪽에 상당히 확고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이제 다음을 대비하라 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히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최근에 추세가 상승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에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늘려보게 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은 이해가 가죠?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2018년 이전부터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쭉 있었죠? 추세적인 하락이 있었고, 2019년, 2020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2020년부터는 하락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락이 이렇게 가파르다가 완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단계 급락, 2단계 완만한 하락, 3단계 바닥.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3단계 쪽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완만한 하락으로 접어들게 되고, 완만한 하락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제 판단에는. 일단 여기서 한번 나왔지만 요거는 한번 테스트 해본 것 같아요. 뛰었을 때 악성, 얘네들 입장에서 분명히 뭐 이건 음모론을 따라서 종목을 만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악성 매도 물량, 얘네들이 뛰었을 때 따라붙는 물량이 있는지, 그 뛰었을 때 출회가 되는 매도 물량인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어떤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아마 테스트 해본 것 같아요. 테스트.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골든 크로스. 그런데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보세요.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 이후와 골든 크로스 이전과 거래량을 잘 보세요.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 주가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죠? 물론 여기서 뭐 9% 상승, 여기서 6% 상승,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치고 나가지. 1050원대 돌파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대량 거래가 수반되게 되면서 장대 양봉. 저는 개인적으로 점상가보다는 이런 양봉이 더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승의 신뢰도가, 그러니까 추세 전환의 어떤 신뢰도가 더 높다라는 거죠. 점상가보다는 이런 양봉이, 장대 양봉이. 그래서 요건 이제 조정 시에 얼마 더 싸게 매수를 할까? 이게 한 건입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는 못 돼요, 개인들은. 그러면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서 얼마만큼 빨리 따라가냐,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빨리 분석을 하고 이게 진성의 상승이냐 아니면 트랩이냐,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분기점은 22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죠? 높아 보이죠? 그러나 차트를 당겨보게 되면 그닥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차트를 당겨보게 되면 그닥 높은 것도 아니에요. 한때 그래도 뭐 25,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22,200원을 1차 분기점으로 보고요. 그래서 22,200원을 1차 분기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주가도 2,200원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바닥에서 돌아서주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